안녕하세요. 감성토끼 캘리그라피 정보람 작가입니다. 캘리그라피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느낌의 글씨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멋지게 막 흘리면서 쓰는 글씨들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감성토끼 감성체를 통해서 흘려 쓰는 글씨체에서 가장 중요한 여깁과 이어쓰기 꿀팁을 알려드리고 글씨에 포인트 주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교재는 제가 감성체 교육용으로 만들어 놓은 교재이고요. 한 장 넘겨보시면 이렇게 5단계로 되어 있어요. 기본 선연습, 감성체 자음과 기본 서체, 그 다음에 단어와 문장, 포인트 주는 방법, 마지막으로 응용해서 용돈봉투 만들기까지 이렇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감성체 기본 선 연습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기본 선 연습이 감성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 연습이니까 주의 깊게 잘 듣고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감성체는 기본적으로 사선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가을이라는 글자를 써볼게요. 가로획과 세로획이 모두 사선으로 되어 있고요. 이 감성체는 흘림체 계열이에요. 흘림체를 쓰실 때 속도가 있어서 획을 그냥 바로 칠 것 같지만 가로, 세로획 모두 여깁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기본이 되는 세로획, 가로획을 여깁으로 먼저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세로 사선 여깁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위로 살짝 쳤다가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세로획이라고 하면 아래로 긋는 획을 얘기하는데 먼저 힘을 아래로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살짝 밀었다가 그 힘으로 붓펜 돌려서 내려와 주시면 됩니다. 여깁을 하는 이유는 여깁을 하면 힘이 되게 고르게 오고 안정적으로 획을 그을 수가 있어요. 여깁을 하지 않으면 시작의 위치가 불안정해지고 힘있게 획을 긋기가 조금 어려워져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선 위쪽으로 살짝 밀었다가 내려오시면 되는데 이때 너무 천천히 하시면 안 되고 속도를 조금 내주셔서 획 끝에서 붓끝이 딱 살짝 들리거나 딱 서 있도록 이렇게 속도를 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사선을 한번 해볼 건데요. 가로 사선도 살짝 위로 올라가게 모든 획이 수직 수평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사선으로 해주시고요. 이것도 세로획과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바로 긋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살짝 미는 느낌 주셨다가 그 힘으로 바로 쭉 속도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획끝이 이렇게 뾰족하다 보니까 이거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서 처음부터 붓을 빨리 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굳이 하실 필요 없고 속도를 내시면 알아서 획끝에서 뾰족해지니까 굳이 시작부터 먼저 뾰족한 획을 위해서 급하게 긋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앞에 배운 세로획과 가로획을 연결해 볼 거예요. 획을 연결하는 거는 이런 흘림체 글씨들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요. 자, 한번 해볼게요. 여깁으로 딱 세로획을 그으면 붓끝이 획에서 이렇게 딱 들려서 있죠. 그거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끌고 나오고 그 힘으로 다시 가로획을 그어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가로획을 그을 때 여깁을 하고 이렇게 출발했잖아요. 근데 이게 연결되는 그 동작을 여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속도 내서 이렇게 그어주시고 끌고 내려오신 다음에 바로 이렇게 세로획과 가로획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렇게 연결액이 보일 수도 있고 하다 보면 이렇게 끊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연결되는 이런 움직임에만 좀 집중해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속도감 있게 해주셔야 연결이 매끄럽게 잘 되니까 너무 천천히 오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천천히 오시면 붓끝도 들리지 않고 연결된 부분도 굉장히 두껍게 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속도를 함께 가져가 주셔야 한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랫부분에 있는 이 모음 응용획도 연습해 볼게요. 가로획으로 여깁해서 시작하고 바로 연결해서 세로획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깁으로 가로획을 속도감 있게 올려주시고 바로 세로획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연결획 연습을 좀 충분히 해주셔야 글씨 쓸 때 이것들이 다 반영이 되거든요. 글씨나 뭐 단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지만 지금 선 연습이 이런 감성체에서 가장 중요하니까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짧은 액을 그어볼 건데요. 얘는 시작 부분이 이렇게 뾰족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깁을 하진 않는데 실제로 여깁이 없다기보다 그냥 공중에서 여깁의 모션을 취하고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허공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어느새 종이에 붓이 닿고 시작 부분이 뾰족하게 돼요. 그래서 이 획을 하실 때는 바로 수직으로 붓펜을 이렇게 딱 대지 마시고 위쪽으로 살짝 올라갔다가 스르륵 내려오는 느낌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로획도 해볼게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 주시고 스르륵 내려오는 느낌으로 하시면 시작 부분이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실 거예요. 자, 이제 감성체 자음 연습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교재 보시면 맨 처음에 이렇게 기역, 니은 이렇게 두 개 나와 있을 거예요. 이 자음 연습에서 기역, 니은만 연습해도 굉장히 수월하게 다른 자음들을 써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기역, 니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니은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획이 두 개이기 때문에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쓰실 건데 저희는 오늘 1획으로 약간 휘갈겨 쓰듯이 한 획으로 써볼 거예요. 자, 그리고 여깁으로 출발하는 거는 잊지 않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깁으로 시작해서 하나 이런 식으로 휘감는 느낌으로 한 번에 빠르게 와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니은도 세로획으로 시작하죠. 여깁으로 시작해서 빠르게 한 번에 와주세요. 그러니까 휘감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른 자음들도 연습을 해볼 건데요. 먼저 기역으로 시작하는 자음들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기역, 그 다음에 키읔, 획 하나만 더 그으면 되고요. 지읒, 짧은 액 이렇게 뒤에 사뿐하게 삐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치읓도 이렇게 위에 점 찍어주시고 기역하고 뒤에 지읒이랑 똑같이 해주세요. 이 점은 붓을 살짝 대고 시작해 주시면 돼요. 짧게 와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리을을 한번 해볼게요. 기역으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흘리듯이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요. 리을은 또 다른 방법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 둘, 셋. 이 리듬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편하신 방법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미음 해볼게요. 세로에 그어주시고 기역하고 아까 모음 오 연결하는 획 있었잖아요. 그렇게 연결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해볼게요. 니은, 그 다음에 디귿.
가로획 긋고 바로 이렇게 니은을 해주면 디귿이 되고요. 디귿에서 가로획 하나 더 그어주면 티귿. 그 다음에 이응하고 히읗을 할 건데 이응, 히읗도 니은으로 출발해요. 자, 이렇게 먼저 해주시고 짧은 획으로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지금 저희가 쓰는 감성체는 흘림체 계열인데 좀 귀여운 느낌의 글씨가 아니고 어른스러운 느낌의 글씨다 보니까 이응을 동그랗게 쓰지 않아요. 그래서 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엔 히읗을 해볼게요. 치읓이랑 똑같이 붓대고 살짝 짧게 점 해주시고 가로획 긋고 니은하고 짧은 획으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읍이랑 피읍을 살펴볼게요. 이 두 개는 기본적으로 획이 4개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써내려가도 되는데요. 근데 조금 빨리 쓰고 좀 획이 하나 줄어들면 훨씬 또 수월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읍의 시작 부분을 니은으로 연결을 해주고 그다음에 세로획, 가로획 아니면 가로획, 세로획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3획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피읍도 하나, 둘 와주시고 우리 아까 모음 오 연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를 밑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해주시면 피읍도 조금 더 쉽게 쓰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시읒, 지읒, 치읒 3개를 좀 살펴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3개를 세자매라고 부르거든요. 사선으로 된 자음 얘네 3개이기 때문에 밑에가 다 시옷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글씨가 바뀔 때마다 다른 글씨체에서도 이 3개는 비슷하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획을 긋고 이제 오른쪽 획을 그을 때 내려오는 획 말고 삐침획에다가 힘을 많이 주시는데 반대로 내려오는 획에 힘을 주시고 삐침액을 나뭇잎으로 가볍게 가셔야 글씨가 예쁘게 써지니까 이 삐침에서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감성체의 기본 조합, 세로 모음을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저희가 배웠던 이 자음과 세로획, 가로획을 연결해서 연습을 해볼 거예요. 먼저 가를 써볼 건데요. 자음을 쓴 다음에 다음 획 방향으로 손을 움직여 주시면 돼요. 자, 이때 우리가 세로획을 어떻게 했죠? 위로 치면서 내려왔죠. 그 모션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 해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연결이 약간 이렇게 H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음을 쓰고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라 사선 위로, 그러니까 약간 시계로 치면 1시나 2시 방향으로 이렇게 위로 탁 쳐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기억하고 사선 위로 탁 위로 쳐주고 그 힘으로 내려오시고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니은도 한번 해볼게요. 니은은 이렇게 한 번에 이 세로획까지 연결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끊기기도 해요. 만약에 흐름이 끊겼을 때는 다시 사선위로 힘차게 뻗어주시고 그 힘으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교재에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점선이 있어요. 이 점선 안에 자음을 써주시고 이 모음은 이 점선 바깥으로 멀리 내보내 주시고 이 점선까지만 그어서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모든 획이 다 이렇게 연결획이 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흘림체라고 해서 다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때 멋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흘림체가 아니게 이렇게 끊어서 써줘도 괜찮으니까 모양에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거를 연결하는 그 느낌과 흐름에 집중해서 기본 조합을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좀 수월하다, 조금 더 다양하게 연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이렇게 모음의 길이가 좀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길이 조절을 좀 다양하게 하면서 연결 연습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감성체의 기본 조합 가로 모음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자음 쓰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여기배 동작으로 가로획을 그어주시면 되는데요. 아까 제가 세로 모음을 할 때는 1시나 2시 방향으로 딱 이렇게 위로 올려서 내려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로획은 약간 7시나 8시 방향으로 여기배 모션을 취한 다음에 가로획을 이렇게 그어주시면 돼요.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7, 8시 방향으로 이렇게 힘차게 해주시고 그 힘으로 이렇게 가로획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 사이가 너무 붙거나 자음과 모음 사이가 너무 멀어지지 않게 교재를 보시고 이 사이 간격을 확인하면서 연습해 주시면 좋고요. 가장 좋은 건 교재에 이렇게 회색 부분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직접 따라 쓰시면서 손이 어느 정도 움직이고 하는지, 어떻게 연결되고 흐르는지 그 느낌을 잘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하고 즈하고 추를 써볼 건데요. 세로 모음과 달리 가로 모음을 쓸 때는 이렇게 다리를 많이 벌려 주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삐침을 해 주셔야 시옷처럼 보인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시옷에 왼쪽 획을 긋고 아랫부분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삐침이 없으면 자음 니은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획을 긋고 조금 올라온 다음에 오른쪽 그어주시고 삐침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세로 모음 때보다 다리를 많이 벌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태가 조금 다른 거를 잘 보시고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로 모음 기본 조합도 이렇게 뒷장에 보시면 모음의 길이를 각각 다르게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연습도 모음의 길이를 각각 다르게 조절하는 연습도 추가적으로 더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받침이 있는 글씨로 감성체를 써보도록 할게요. 각이라는 글자를 쓸 건데요. 자, 위쪽으로 이렇게 탁 쳐주시고 여기까지는 저희가 연습을 했었죠. 이때 받침 내려올 때 그냥 가로획을 긋는 것처럼 아까 말했듯이 8시나 7시 방향으로 탁 힘차게 쳐주시고 그 힘으로 여기부로 이렇게 받침을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위쪽을 쳐주시고 2시나 1시 방향 치고 힘차게 내려오고 8시나 7시 방향으로 힘차게 이 아래쪽 왼쪽을 쳐주신 다음에 이렇게 받침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세로 모음을 너무 길게 하면 초성 자음이랑 받침 사이가 이렇게 멀어지면 글씨가 예쁘지 않기 때문에 받침을 바짝 붙여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별자도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 힘있고 속도감 있게 올라가 주시고 여기서 이제 붓끝이 섰죠. 끌고 내려오신 다음에 받침 리을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곡자도 써볼게요. 기역, 오 연결획 배웠죠? 다 그 배운 획들이 글씨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연결해서 해주시면 돼요. 자, 불자도 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뽑아서 나오시고 이렇게 받침으로 연결해서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쓸 때 이 글씨는 이제 속도도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획 하나하나 굉장히 절도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좀 다르게 설명드리면 또박또박 쓴다라는 느낌으로 막 빨리빨리 흩날려 쓰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하나 딱딱딱딱 절도 있게 속도감 있게 써주셔야 잘 부드럽게 연결이 된다는 거 잊지 않고 연습해 주시고요. 뒷장 보시면 다른 글씨들도 있으니까 충분히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기본 연습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단어 문장으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가족이라는 글씨를 한번 써볼게요. 캘리그라피는 글씨의 크기가 다 같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어디를 기준해서 보시면 되냐면 글씨 하나하나마다 이 세로 길이를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우는 한 이 정도 되고 리는 좀 짧게 들어왔죠. 가는 모음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길게 왔고 족자는 약간 이렇게 중간 정도 왔어요. 이렇게 보면은 강약, 중강약 이렇게 크기가 각각 섞여져 있어요. 여기서 가장 작은 글자를 찾아서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이 작은 글자가 이 단어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 줄짜리 단어나 문장들은 이렇게 가운데 정렬로 자연스럽게 완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글씨를 쓰실 때 꼭 이렇게 글자의 크기를 다 똑같이 쓰시면 굉장히 심심하고 재미가 없기 때문에 강약 있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장에 단어들도 있으니까 이 단어들 보시고 충분히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감성체 두 줄 문장을 써보도록 할 건데요. 한 줄이었을 때는 뭐 중심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처지거나 이렇게 심하게 기울지만 않으면 이렇게 단어나 문장이 있을 때 중심이 살짝 아래에 있거나 위에 있거나 중간에 있거나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글자 크기에 강약만 이렇게 조화롭게 잘 맞춰주면 되거든요. 근데 두 줄일 때는 정렬이 조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정렬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두 줄을 쓸 거예요.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이 맞닿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정렬을 해주면 되는데요. 먼저 제가 지금 이 순간 행복할 것이라는 문장을 두 줄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아랫줄에 행복할 것이라는 걸 써야 되기 때문에 너무 밑으로 세로획 같은 거를 내리지 않을 거예요. 금자도 지자의 아랫부분에 맞춰서 받침도 끝내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첫 번째 줄은 아래 정렬로 써주시면 되고요. 자, 행복할 것 두 번째 줄을 써볼게요. 윗부분은 평평하게 돼 있어서 이거에 맞춰서 공간에 맞게 획을 시작해 주시면 되고요. 아랫줄은 이제 여백이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포인트나 강조하는 부분들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과감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줄 문장을 쓰실 때는 첫 번째 줄은 중심이 아래쪽에 있게 이렇게 써주시고 두 번째 줄은 중심이 위쪽에 있게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뭐 세 줄, 네 줄은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줄은 아래쪽 열로 이렇게 써주시고 두 번째, 세 번째 줄은 강약이 없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문장을 썼을 때 하나의 덩어리로 잘 이렇게 조여지기 때문에 덩어리가 잘 완성이 되기 때문에 가운데 문장은 강약 없이 써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문장은 위쪽 열로 해서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렬을 연습하시려면 아래 중심으로 하는 문장 연습,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긴 문장을 위해서 강약 조절 없이 똑같은 크기로 똑같은 길이의 글씨도 좀 추가적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뭐 3줄, 4줄 문장 쓰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여기 교재에도 제가 이렇게 도형으로 해놨고 글씨도 이렇게 하나하나 네모를 쳐놨는데 이 방법이 캘리그라피 문장이나 이렇게 단어를 볼 때 정렬을 파악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없는 문장에서는 여러분들 하실 때 글자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네모 박스를 쳐보면 중심이 어디인지 어떤 글자가 얼만큼 크고 작은지 잘 파악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감성체에 포인트 주는 방법을 연습해 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는 기행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꽃이라는 글자를 한번 써볼 건데요. 네, 여러분들 뭐 느끼시는 거 없으세요? 제가 아까 전만 해도 글씨를 쓸 때 여기서 움직이지 않고 펜만 거의 움직였는데 지금 이 꽃자를 썼을 때는 손이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게 보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행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자, 쓰다가 이렇게 좀 이런 거친 액이 나온다면 한 번씩 꾹 짜주시면 됩니다. 내려오는 게 확인되시면 너무 많이 짜실 필요는 없어요. 자, 팔을 크게 움직이면서 운동하는 연습으로 운동하는 느낌처럼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막 낙서하는 것처럼 아무데나 막 이렇게 가주세요. 어색하지 않게. 팔을 풀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연습을 좀 이상해 보여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연습이 기넥을 할 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바라마를 한번 써볼게요. 자, 이 비읍은 그냥 움직이지 않고 써도 되죠. 이때 세로 모음을 길게 할 거예요. 자, 같이 크게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손을 크게 움직이면서 연습해 주시면 이렇게 긴 핵으로 포인트 주실 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뒷장에 있는 예시들도 꼭 연습해 주시고요. 동작을 크게 하는 거 잊지 않고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강약 조절 연습을 해볼 건데요. 캘리그라피에서는 강약 조절을 피랍 조절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죠. 이제 저희가 피랍을 연습을 해볼 거예요. 이거를 왜 연습하냐면 획의 굵기가 전체적으로 비슷하면 좀 눈에 잘 띄지 않거든요.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획의 굵기를 섞어주면 문장이나 단어를 썼을 때 더 강조도 많이 되고 또 시선을 확 끄는 그런 글씨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랍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굵기가 다른 획을 섞어서 글씨를 완성을 해볼 건데요. 굵게 쓰고 가늘게 쓰고 규칙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신 획에서 굵게 쓰고 가늘게 쓰시면 돼요. 이거랑 다르게도 한번 써볼게요. 자, 이제 힘 주고 가늘게 하고 다시 힘 주고. 자, 이때 팁이라면 속도를 조금 조절해 주셔야 돼요.
가늘게 쓰거나 중간 굵기로 쓸 때는 내가 원래 쓰는 속도랑 똑같이 변함없이 해줘도 비슷한 굵기가 나오는데 내가 이번에 조금 굵게 써야지 할 때 똑같은 속도에서는 굵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지그시 써줘야 돼요. 그래서 한 장 더 넘겨보면 예시 연습에서 제가 꽃길만 걷자고 한번 해볼게요. 가는 액은 빨리 써주시고 여기서는 좀 이렇게 눌러서 천천히 지그시 해주시고 다시 빨리, 굵은 액은 좀 천천히, 다시 굵은 액은 천천히 지그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필압을 줘서 이렇게 꽃길이라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같은 글자에서도 힘도 다르고 속도도 다르게 섞어서 이렇게 좀 재미있게 구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 쓰시는 분들은 이 속도를 섞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분리해서 연습하신 다음에 이렇게 섞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굵기가 다르고 속도가 다른 연습을 이렇게 한 글자 짧은 단어부터 차근차근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은 이제 문장으로 저희가 굵게 한번 써볼 거거든요. 감성체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속도감이 있는 글씨인데 굵고 크게 쓸 때는 조금 진득하게 천천히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재에 있는 사이즈랑 똑같이 최대한 비슷하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교재를 만들 때 예시로 쓴 크기랑 똑같이 편집을 해두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붓펜으로 이 크기와 굵기를 하실 수 있거든요. 힘줄 때는 지그시 천천히, 가는 액을 할 때는 다시 속도 내서 빠르게, 자, 다음은 굉장히 가늘게 글씨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교재에 있는 문장 중에서 너의 삶을 살라라는 문장을 한번 써볼 건데요. 붓펜의 각도를 조금 세워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획 하나하나 절도 있고 빠르게 움직여주세요. 이렇게 가는 글씨를 쓸 때는 약간 숨멋의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들숨으로 긴장한 상태로 쓰시면 훨씬 더 잘 써집니다. 잠깐 농담 삼아서 제가 수강생분들한테 숨 쉬지 마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처음에 좀 그런 느낌으로 가는 액이나 뭐 작은 글씨를 쓸 때는 좀 긴장해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작도 크게 해주시면 더 좋고요. 자, 이번에는 글씨를 굉장히 작게 써볼 건데요. 좀 바짝 잡으셔도 좋고 그리고 좀 숨을 살짝 참아서 바짝 긴장한 상태로 좀 쓸게요. 처음에는 그렇게 연습하시다가 쓰시다 보면은 좀 적응이 되거나 편안한 상태에서도 잘 쓰실 수 있어요. 작고 짧게 쓰더라도 획 하나하나는 굉장히 절도 있게 와줘야 돼요. 그래서 너무 뭉개지듯이 빠르게 흘려 쓰지 마시고 저희가 큰 글씨를 연습할 때 그 감성체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작은 글씨도 한 획 한 획 절도 있게 써주세요.
그리고 작은 글씨 쓸 때 팁은 먹물을 너무 많이 짜면 안 돼요. 그러면 획이 굵어져서 절대 가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진짜 거친 획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 작고 가는 글씨는 이 내려온 먹물의 양에 따라서 더 가늘고 더 작게도 될 수 있으니까요. 먹물의 상태가 적당했을 때 글씨 크기를 맞춰서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먹물이 많을 때는 좀 크고 굵은 글씨를 연습해 주시고, 먹물이 조금 없을 때는 이렇게 가늘거나 작은 글씨 위주로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교재 뒷면에 보시면 예시 문장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문장들 선택해서 충분히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감성체로 용돈 봉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샘플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봉투에다가 원하시는 문구를 쓰시고 스티커를 활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꾸며서 완성하는 방법으로 이제 용돈 봉투를 만들어 볼 거예요. 교재에 보시면 여러분들 연습할 수 있게 제가 봉투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해 놨고요. 한 장 더 넘겨 보시면 봉투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네모칸이 있는데 여기다가 연습을 해 보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다 연습하신 분들은 A4 용지에 실제 봉투 사이즈랑 비슷하게 가이드 그려놓고 연습하셔야 위치가 잘 맞으니까 그냥 큰 종이에 연습하지 마시고 꼭 사이즈 그려서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써볼게요. 첫 줄 썼고요. 이제 남은 여백을 보면서 사랑합니다의 시작 위치를 잘 정해주시면 돼요. 밑에 여백 부분이 많이 남았다면 이렇게 긴 획으로 포인트를 주시고요. 보통 이렇게 A4 용지에 연습하시는 분들이 작품할 때 이 종이가 좀 낯설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한 장 정도는 좀 충분히 연습을 해서 이 종이의 느낌을 좀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이마다 좀 어떤 종이는 미끄럽기도 하고 어떤 종이는 좀 걸리는 느낌이 나기도 해서 한번 종이 하나는 연습용으로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자 남았을 때 바로 쉬지 않고 쓰지 마시고 글씨 크기 정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가로획 하나 남았는데 양쪽 여백이 비슷하게 남아야 예쁘기 때문에 너무 길지 않게 이렇게 가로 모음을 가로획을 조절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글씨는 다 썼고요. 스티커로 꾸며보도록 할게요. 구성품에 이렇게 꽃 스티커가 들어있는데 이 꽃 스티커는 저희가 랜덤으로 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원하시는 스티커를 띄셔서 여백이나 글씨 주변에 이렇게 붙여주세요. 조금 허전하다 하는 부분에 더 붙여주시면 됩니다. 저는 많이 붙이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이 정도로 좀 잔잔한 느낌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좀 화려한 거 좋아하시면 많이 붙이셔서 여러분들만의 용돈 봉투를 완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감성체 교재 외에도 다른 글씨체도 있고 한 가지 붓펜으로 세 가지 글씨체를 쓰는 그런 키트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링크 보시고 영상 하단 설명 참고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